진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Discrete Latent Variable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한 거고, 이제 이 중에서 저희가 오늘 좀 갖다 쓸 거는 그 VA의 아이디어를 좀 갖다 쓸 거고, 뭐 다른 거는 크게 연관이 있지는 않아요. 왜 우리가 디스크리트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뭐 컨티뉴어스한 베리어블도 많지만 세상에는 이산적으로 표현되는 베리어블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그래피컬 모델 같은 경우들도 그럴 거고, 뭐 이제 저 예시로 들은 Should I attend a lecture or not 돼 있는 decision making 같은 것들도 당연히 이산적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그래피컬 모델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이런 애들을 우리가 어떻게 모델링을 할 것이냐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VA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갖고 와서 그냥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에 대해서 생각을 먼저 해볼 거예요. 그래서 VA에서 했던 그 엘보식들을 갖고 와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이런 익스펙테이션을 우리가 맥시마이즈를 하고 싶다면 이 친구를 미분을 해서 이제 0이 되는 점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를 실제로 미분을 해봤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식이 변형이 되는데 이거는 뒤에서도 사실은 계속 얘기를 할 거라 여기서는 그냥 간단히 넘어가고 몬테카를로에서 뭐 근사를 할 수 있다 정도로만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능하려면 저희가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Z가 일단은 연속이어야 되고, 왜냐면 미분 가능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VA 아이디어에서 reparameterization 아이디어가 있었죠. 그래서 그 아이디어도 있어야 되고, 또 F는 미분 가능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인데, 이제 Z라는 친구가 이제 Q 바이 그 Z를 따른다고 했을 때 이 친구를 입실론에 대한 식으로 이제 매개화를 다시 해볼 거예요. 그래서 P 입실론이라는 확률 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이제 FZ에 대한 식을 입실론에 대한 식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이제 그레디언트를 해보면 일단은 입실론으로 식을 먼저 바꿔주고요. 그리고 이 그레디언트가 요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교환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친구를 미분을 하면은 이제 겉에 거 한번 미분하고 안에 거 한번 미분하면 이제 이런 식이 나올 수가 있겠죠. 아까 이제 말했던 대로 이런 연산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FZ라는 친구가 미분 가능해야 되고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매개화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러면 만약에 이게 가능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음. 네,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Z가 일단은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이 필요했는데 그러면 미분 가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강화학습을 잘 알지는 못하는데 이제 뭐 블랙박스 모델이면은 미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reparameterize를 할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좀 보려고 하는 디스크리트한 디스트리뷰션과 가까운 얘기인데 그래서 이 디스크리트한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그 강화학습 쪽에 밴딧 문제를 먼저 생각을 하고 이거를 레이턴트 베리어블 모델로 확대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티-arm bandit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이제 이런 슬롯 머신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몇 번째 암을 우리가 땡겨야 되느냐를 생각을 하면 이제 각 암에 대해서 우리가 라벨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arm1부터 뭐 n개가 있다고 치고 그 각각에 대한 이제 리워드 펑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리워드 펑션을 fz라고 둘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하려는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이 리워드를 최대한 맥시마이즈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한 파일을 고르고 싶기 때문에 이제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expectation of reward를 맥시마이즈하는 파일을 고르겠다는 게 저희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단은 미분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구할 건데 이제 그레디언트식 이 친구를 먼저 이렇게 expectation으로 풀어주고 그 친구를 미분을 해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이 안에다가 넣어주면 식이 이렇게 바뀌게 되고 여기에서 저희가 그 VA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썼던 트릭이 나오는데 이제 QPy라는 친구를 그냥 곱해줘요, 위아래. 곱해줘서 이런 형태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 친구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로그에 대한 미분을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래서 이 친구를 로그에 대한 미분과 FZ에 대한 expectation으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트릭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트릭을 쭉 사용을 해서 이제 아까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했던 걸 이제 요 식으로 바꿨어요. Q바에 대한 그레디언트와 FZ에 대한 곱의 expectation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이 몬테카를로 에스티메이트를 해서 이제 K에 대한 샘플링으로 근사를 해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샘플을 할 수 있어야겠고 당연히 이벨리에이트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아이디어는 이제 디스크리트와 컨티뉴어스에 둘 다 전부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러니까 로그 데리버티브 트릭이라는 것 자체는 적용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우리 레이턴트 베리어블 모델로 확장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거 확장을 할 때 이제 VA 같은 데 썼던 그 친구를 그대로 갖고 올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로그 라이크리후드 이 친구가 그 친구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이거를 맨 앞에서 봤었죠. 주어진 걸로 봤었는데 이제 이 친구를 또 미분을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또 그 로그 데리버티브 트릭을 써서 미분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친구를 F라는 친구로 그냥 가정을 하고 이제 미분을 하려고 하면 제가 여기 식을 열심히 써봤는데 좀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글씨를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보면 이제 이 친구를 expectation으로 그냥 넣었어요. 넣은 다음에 gradient를 이제 둘 다 이제 파이가 걸려 있으니까 앞에 거를 미분을 하고 뒤에 거를 미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로그 데리버티브 트릭을 그대로 적용을 해요. q분의 1과 q를 그대로 곱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로그 q에 대한 그레디언트와 f 그리고 q로 바뀌게 되고 뒤에 친구는 뭐 큰 연산 없이 그냥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q라는 친구가 우리의 그 확률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이거에 대한 expectation, 그러니까 f와 로그 q에 대한 expectation, 그레디언트 로그 q에 대한 expectation, 그다음에 그레디언트 f에 대한 expectation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몬테카를로를 쓸 수 있습니다. expectation을. 이게 몬테카를로 샘플을 했다는 그 얘기인데 이제 앞에서 굉장히 뭐 디벨롭을 열심히 해가지고 사실 예전에 했던 비슷한 얘기들을 또 했어요. 로그 데리버티브 트릭을 써서 그 다음에 이제 몬테카를로 에스티메이트를 한다라는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하이 베리언스잖아요. 그 몬테카를로 에스티메이트를 하는 게 그래서 이 친구를 그대로 사용하기가 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베리언스를 리듀스하기 위해서 컨트롤 베리에이트라는 친구를 도입을 해요. 그래서 요 식을 이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컨트롤 베리에이트 B라는 친구를 줄게요. 근데 이제 뒤에서는 컨스턴트가 아닌 경우도 나오지만 여기서는 그냥 any constant B라고 두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이제 기존의 FZ에 대한 이 expectation의 gradient와 여기에서 B를 뺀 거의 gradient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똑같다라는 게 저희 클레임입니다. 다른 게 지금 이 뒷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이거는 이제 이 밖으로 이제 빠져나가게 되니까 앞부분 똑같죠? 그래서 이 뒷부분이 이제 0이 된다는 거를 보이면 되는데 그래서 넣어주면 expectation을 먼저 풀어주면요.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고 어차피 b는 컨스턴트니까 그냥 밖으로 빼고 이제 로그 q5와 이제 q5 해서 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잠시만요. 네, 이 친구를 이렇게 바꿀 수 있고
네, 바꿀 수 있고 그레디언트를 또 다시 밖으로 빼낼 수 있고 이 친구는 PDF의 서메이션이기 때문에 1로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거를 증명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의 아이디어는 FZ라는 이제 그레디언 FZ와 이제 FZ-B가 같은 익스펙테이션을 갖고 있다. 근데 익스펙테이션이 같은 거는 저희가 성질을 사용할 수는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친구를 도입한 게 베리언스 리덕션을 위해서 도입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베리언스가 줄어든다는 거를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베리언스를 계산을 해볼 건데 잠시만요. 음, 앞으로 안 넘어가죠. 음. 아까는 any constant b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는 constant가 아니고 어떤, 다른 친구가 이제 들어간 HZ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의 constant b처럼 생각을 한다면, 이제 이 친구가 expectation이 제로가 된다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고, 제로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베리언스가 줄어드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친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가 도입하려는 함수의 expectation은 기본적으로 알려져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래야 이제 뒤에 연산을 할 때 0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렇고 그래서 같다는 거를 먼저 보이도록 할게요. expectation이 같다. 그래서 FZ에 대한 친구가 있고 expectation이 있고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 f hat z라고 한 친구를 그냥 플러그인을 할게요. 자, 여기다가 쭉 넣어줄 수 있고 이제 요 앞 친구에 대해서는 요 친구에 대해서는 그냥 바로 그 몬테카를로를 로그 데리버티브 트릭을 썼어요. 요 친구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이 뒷 친구에 대해서는 이제 요 HZ에 대해서는 몬테카를로를 썼고 뒤에는 그대로 뒀습니다. 그럼 이제 로그데리버티브 쓰면 이 친구는 같다는 거를 저희가 이미 앞에서 보였고 열심히 보였고 이제 이 친구는 몬테카를로에 의해서 0으로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F 몬테카를로 MC와 F hat MC가 같다. 그러니까 익스펙테이션이 같다는 거를 보인 거죠. 근데 이제 베리언스 리덕션이 되냐를 보이면 F hat MC의 베리언스는 이거는 F hat을 그냥 플러그인을 한 거고 그리고 이 친구는 expectation은 상수잖아요. 그 상수는 필요 없으니까 날려버리고 이제 이 친구만 남게 되고 이거는 베리언스의 정의에서 이제 FMC의 베리언스 요 뒷부분의 베리언스 그리고 2 곱하기 요 두 개 이제 코베리언스가 되고 이제 이 친구가 미니마이즈 되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 친구를 미분을 해서 미분을 해서가 아니고 지금 바뀌는 게 요 뒷부분이죠. 요 미분을 해서 요 뒷부분이 이제 0이 되는 점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옵티멀을 찾게 되면 아래와 같은 식이 나오게 됩니다. 단순 미분 계산에 의해서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 친구를 이제 원래 있던 베리언스 식에 넣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F hat MC와 F의 MC의 베리언스를 비교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MC는 여기다가 지금 플러그인을 그냥 해버린 거거든요. A 자리에 이제 이 친구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넣고 이걸 넣으면 아래와 같은 식이 노출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저희가 어떤 형태를 만들려고 하냐면 이제 correlation coefficient 형태를 좀 만들어서 해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correlation coefficient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아랫부분에 variance FMC만큼이 필요하거든요. 여기 지금 HMC는 들어가 있고 FMC만큼이 필요하니까 위아래 variance FMC만큼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row의 제곱이 돼요. correlation coefficient의 제곱이 되는데 correlation coefficient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잖아요. 그럼 제곱을 한 거는 0과 1 사이에 있을 거고 그럼 1에서 그걸 뺐으니까 또 0과 1 사이에 있겠죠? 그래서 0과 1 사이에 있고 거기다가 원래 있던 베리언스를 곱하는 거니까 원래 있던 F의 MC의 베리언스보다는 작은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베리언스 리덕션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컨트롤 베리에이트의 방법이었고, 이제 NVIL이라는 뉴럴 베리에이셔널 이런 방법이 이 로그 데리버티브 트릭 중에 이 그레디언트 베리언스를 줄이는 방법을 도입을 한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냥 앞에 거를 단순히 정리한 부분에 크게 지나지는 않는 것 같고, 네. 아까와 비슷한 아이디어를 택하는데요. 여기는 컨트롤 베리에이트를 두 가지로 나눠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얘기를 했던 게 B에 대한 그냥 컨스턴트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컨스턴트만 있진 않을 수 있으니까 다른 이제 베이스라인을 하나를 두게 돼요. 그래서 여기 VA 메소드와 비언스 리덕션의 메소드를 합쳐서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저희가 그냥 앞에서 열심히 찾았던 그 로그 데리버티브의 트릭이고요. 이제 이 친구에서 이제 컨트롤 베리에이트를 넣습니다. 그래서 H와 이제 B를 대입을 시키는데 또 마찬가지로 이게 expectation은 똑같지만 베리언스가 미니마이즈 된다라는 거를 보이면 되는데 알려져 있어요. 네, 왜냐면 이미 앞에서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미니마이즈 이거의 제곱이라고 나와 있는데 베리언스가 제곱의 expectation 마이너스 expectation의 제곱이니까 이제 얘네를 미니마이즈 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오겠죠. 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 expectation을 미니마이즈 하는 사실 처음으로 앞에 것까지 돌아가 보면은 그 리워드 펑션을 맥시마이즈 하는 expectation을 맥시마이즈 하는 그런 문제를 풀어봤는데 사실은 reparameterization이라는 그 기법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이산적인 변수에 대해서는 그게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풀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continuous 랜덤 베리어블로 약간 비슷하게 만들어 보자라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conveyor distribution이라는 새로운 친구를 배우게 되는데 이제 이 친구는 예를 들어 우리가 IID 샘플을 Y1부터 YN까지 뽑았다고 하면 이제 G를 이 친구의 맥스로 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를 어떻게 모델링을 할 거냐, 이 친구의 디스트리뷰션은 뭐냐라는 건데 이거를 주로 모델링하는 분포가 conveyor distribution이라고 합니다. 뭐 맥스만이 아니고 민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익스트림 값에 대해서 좀 분포가 알려져 있는데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CDF 정도는. 근데 이게 그 샘플에서 맥시멈을 뽑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Y1부터 YN이 샘플 아니야? 샘플? 맞아요. 그 샘플 중에 제일 큰 거, 그거의 분포가 뭐냐. 샘플 중에 제일 큰 게 무슨 말이에요? 뭐 값이 제일 큰 걸 수도 있고 아, 그러니까 이미지 같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 그거는 뭐를 맥스로 뽑느냐에 따라 그 파라미터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죠? 음, 그렇지 않을까요? 아, 이게 뭐 값이 뭐 특정 값이 가장 큰 거를 맥스라고 두고 싶을 수도 있고 그거는 뭐를 하고 네. 싶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렇고 여기에 약간 복잡한 식이 좀 나오는데 이제 Z라는 친구를 카테고리 K개를 가지고 있는 변수라고 할게요.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파이 1부터 파이 K의 확률을 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게 그 카테고리가 Z가 기본적으로 카테고리컬이니까 얘가 그 카테고리에 소속이 되어 있냐 안 돼 있냐를 판단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얘네는 디스크리트한 거죠. 컨티뉴어스한 베리어블이 아니고. 그래서 이 친구를 convex reparameterization trick이라는 거를 어떻게 쓰냐면 일단은 i 번째 카테고리에 대해서 이제 로그 파이 i라는 이 확률을 기본적으로 주고 그러니까 이 확률을 맥시마이즈 하고 싶은 거잖아요. i 번째 카테고리 확률을 x를 하고
근데 여기에 GI라는 노이즈를 줘요. 근데 이 노이즈를 어디서 뽑냐면 이 건벨 펑션에서 뽑아요. 근데 이제 0, 1로 스탠다다이즈 되어 있는 친구들에서 뽑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뭐를 하냐면 이 랜덤리스가 여기 이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와 로그 파이 i를 더하고 이 친구를 맥시마이즈 해요. 두 개를 더한 거를 맥스로 하는 친구에 다시 원핫을 씌워서 스페시피케이션을 합니다. 얘가 이제 0이냐 1이냐 이런 식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링을 했는데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게 이제 아그맥스를 파이에 대해서 미분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하지는 않고 소프트맥스 펑션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아그맥스라는 친구를 건벨 소프트맥스라는 친구로 바꿔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식 자체는 아까와 똑같고 이제 여기 밑에 타우라고 하나요? 이 타우라는 친구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맥스를 씌우게 되는데 이 타우라는 애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소프트맥스 펑션과 결합해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타우가 0으로 가면요 점점 더 카테고리컬과 비슷해져요. 소프트맥스 펑션에서 점점 요 극으로 가게 되죠. 뭐 1로 갈 수도 있고 1로 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타우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이 전체가 0으로 수렴을 하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중간에 가까워지게 되고 그래서 유니폼과 상당히 비슷해지게 된다. 그래서 카테고리컬과 비슷해지는 거는 우리가 원래 탁이 타고자 하는 이산적인 변수들과 가까워지는 거고 그리고 유니폼이라는 거는 연속적인 친구와 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를 이용을 해서 이거는 잠깐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이런 아이디어를 이용을 해서 처음에는 좀 유니폼과 가까워지게 그러니까 타우를 굉장히 크게 늘려요. 그러니까 하이 베리언스를 로우 베리언스를 가지도록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훈련을 시킬 때에는 그 디스크리트한 게 굉장히 힘드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로우 베리언스로 시작을 해서 컨티뉴어스한 성질에서 시작을 하고 점점 더 이 친구를 이제 카테고리컬과 비슷해지고 왜냐면 결국에 내뱉어야 되는 거는 디스크리트한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점점 더 가까워지게 타우를 0으로 만들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워드 패스에서와 백워드가 다르다라는 거를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그냥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probability simplex를 그냥 표현한 그림인 것 같아서 크게 뭐 시각적으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크게 이게 끝이고 이제 배운 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로그 데리버티브 트릭을 디스크리트한 베리어블에 이제 적용을 하고 싶다. 근데 적용을 할 때 이제 마지막에 몬테카를로 처리를 하는데 몬테카를로 처리를 할 때 베리언스가 너무 높으니까 그 친구를 좀 컨트롤하기 위해서 컨트롤 베리이츠라는 친구 그 기법을 쓴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법이 디스크리트한 디스트리뷰션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제 컨티뉴어스한 릴렉세이션. 네, 그게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배웠던 건벨 소프트맥스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었나요? 네, 그거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디스크리트 디퓨전 이전에 개괄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몬테카를로 그 샘플이 이렇게 몇 개 이하면 베리언스 커요. 막 그거 정확히 몇 개인지는 저는 알고 있지는 않은데 대충 어느 정도는 쓴다 막 그 수치가 있지 않나요? 몬테카를로. 그럴 것 같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걔가 샘플링을 사용해서 하는 거니까 베리언스가 그냥 크다라고만 직관적으로는 이해하고 있고 정확히 숫자가 몇인지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또 궁금한 그럼 챗GPT에서 나오는 템플릿처럼 저기서 나온 템플릿처럼 관련이 있는 아,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여기 템퍼레처 챗GPT. 할 때 뭔가 그런 말씀을 얼핏 하셨던 것 같아서 봤는데 그게 음, 뭔지 몰랐었는데 여기 나오길래 그거랑 관련이 있는 건지 한번 검색해볼까요? 일단 쉐어는 중지할게요. 그 컨트래스티브 러닝 아세요? 혹시?
들어만 나본 적 아. 있어요. 거기에 그냥 많이 나오는 개념이긴 한데 어, 그러면 그 HPT랑 관련이 GPT가 컨트레스티브 러닝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LLM은 아예 몰라서. 근데 여기 GPT에서의 템퍼레처는 다양성을 조절하기 위한 값인데요. 그럼 조금 다른 의미일까? 그쵸. 그러니까 그 친구는 뭐를 하기 위한 거냐면 컨티뉴어스 시작을 해서 디스크리트로 얘를 유도시키기 위한 어떤 네. 값이요라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맞는 것 같은데요? 정확히 같나요? 그게? 그러니까 이것도 템퍼러처가 원래 그거잖아요. 템퍼러처가 그 크면은 그 약간 그 물리 같은 데 보면 분자 운동 많이 해서 이렇게 퍼지잖아요. 그래서 템퍼러처가 아, 높으면은 그 그 아이디어는 프로버빌리티가 균등해지고 템퍼러처가 적으면은 0.5인 값이 막 0.8, 0.9 이렇게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더 확실해지네. 근데 여기서 똑같이 템퍼러처 오픈 AI 이거 챗GPT도 템퍼러처 높게 주면은 다양한 문장이 생성된다. 이 뜻이 유니폼하게 워드 그 코퍼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니폼하게 컨티뉴어스하게 얘네를 드드드다 이렇게 주는 걸 생각하면 직관적인 똑같은 아이디어는 아이디어. 똑같은 거. 직관적인 예, 예. 의견은 비슷해. 그러니까 뭐 기능은 다르지만. 똑같은 아이디어. 음, 근데 이거 똑같은 것 같아요. 건벨을 하는 다 비슷해. 혹시 건벨 그거 있잖아요. 그거 왜 하는 거야? 그게 트레이닝 할 때 좀 더 그 플럭츄에이션이 좀 줄어드나? 그렇게 트레이닝하면 그 건벨 아까 음, 나왔던 그 노이즈를 뭔가 왜 주는지 이해가. 그냥 이 건벨이라는 이 기법을 왜 네. 쓰는지가 그렇단 거예요? 뭐 몬테카를로는 그냥 베리언스가 너무 크니까 매번 트레이닝 할 때마다 너무 베리언스가 크면은 당연히 로스가 안정적으로 수렴 안 할 것 같은 직관적인 느낌이 있는데 어, 근데 저는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게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 있어야 트레이닝 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제 당연히 디스크리트한 거는 저희가 그레디언트를 직접적으로 구하기가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컨티뉴어스로 바꿔서 이제 백워드를 할 때는 이 친구를 쓴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있거든요. 결국에 어차피 크로스 엔트로피로 다 하잖아요. 크로스 엔트로피로 하면은 그레디언트는 다 구할 수 있는데 노이즈를 주고 그레디언트를 구하나 노이즈를 안 주고 그레디언트를 구하나 근데 그 차이 아니에요. 노이즈를 주고 안 그러니까 주고. 건벨 그거가 노이즈를 주잖아요. 네, 그 파이 로그 파이 더하기 뭐시기 뭐 G인가 이렇게 네네네. 그 차이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냥 일반 디스크리트 하면은 그냥 파이에다가 크로스 엔트로피 씌워가지고 노로스 음, 구하는데 음. 그 건벨 그거 하면은 노이즈에다가 크로스 엔트로피 씌워서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냥 왜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모피팅 방지랑 관련이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않을까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컨피던스를 좀 그러니까 낮춘다? 컨티뉴어스에 썼던 그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내가 어떻게 쓰고 싶은데 이제 그 친구를 G를 넣어가지고 해결한다라고 저는 이해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 친구와 비슷하게 하고 싶다라는 걸로 이해해서 전체적인 그림이 다 그런 식이어서 그러면은 크로스 엔트로피를 안 씌우고 그냥 바로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겠다. VA도 그거 안 돼가지고 리파라미터 그거 쓰는 거. 끝났나요? 막 더 얘기할 내용이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음. 뭐 수식적인 게 있긴 하지. 너무 어려운 건 아니지. 이거 강학습 2개 들어. 뱃살에 네. 그거 당연하게 어떤 진짜. 이거 공유 그 일단 좀. 에르스트 류 하이 그것도